안녕하세요. 우리 반려동물 아이들의 질병을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는 우리 동네 수의사 박성균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5년, 10년 그리고 20년 뒤의 동물병원의 모습이에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변화예요. 변화. 지금 동물병원을 3년 정도 운영을 했고 또 수의사 면허를 딴 지 한 6년 정도, 또 그리고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 35살 때까지 15년간 경험했던 이 수의학, 반려동물 시장의 변화, 또 그리고 동물병원의 변화를 왜 이런 사항들이 생기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일단은 지금 현재 동물병원에 큰 트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뭐냐 하면 쏠림이라는 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소비의 양극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또 제가 생각하는 이 쏠림과 소비의 양극화가 보험이나 원격 진료, 또 5G 음성비서, 분업 전문화를 통해서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첫 번째는 쏠림입니다. 쏠림. 분배도 아니고 쏠림. 그래서 실제로 누구나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하물며 음식을 시키는 것만 하더라도 쏠림이 심하죠. 잘 되는 곳은 점점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점점 안 되고, 어떤 상점을 가도 그렇고 부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또 저희와 유사한 병원들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일단은 쏠림이라고 하는 게 시간의 차이지 모든 분야에서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대형 병원 환자 쏠림 심화, 다투스 기사분인데요. 서울대병원 조진까지 한 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분을 바뀌고 난 뒤에, 님으로 바뀌고 난 뒤에 의료보험 보장 범위가 점점 넓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의료보험 보장 범위 확대를 인해서 대학병원 진료 건수가 5년 전 대비 78%가 증가됐다고 해요. 78%. 또 두 번째, 부라고 하는 부분도 상위 10%가 66%, 이런 내용 많이 들어봤다, 그렇죠? 상위 10%가 66%. 10년 전 63%인 것에 비해서 3% 증가됐다. 또 인구도 동일합니다. 극에 달한 수도권 쏠림, 총 인구의 50%를 이제 수도권, 즉 이제 지방 인구와 수도권 인구를 비교했을 때 수도권이 50%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죠. 큰 병원들 내지는 또 잘 되는 소문난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30분, 1시간이 될 정도로 진료가 많이 몰리는 편이고, 또 진료가 없는 곳에서는 또 병원의 특성상 더더욱 없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쏠림이 왜 생기는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 쏠림이 현재도 너무 많이 심각한 것 같고 앞으로는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병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큰 병원이 주변에 만약에 생긴다, 저도 지금 그래도 사이즈가 조금 있는 병원을 운영하지만 큰 병원이 주변에 생긴다라고 하면 사실 큰 병원들 사이에서는 매출 변화가 없어요. 즉 큰 병원이 생기면 큰 병원이 주변 작은 병원들의 매출을 대부분 흡수한다는 얘기인데, 큰 병원들 간의 전쟁이 아니고 일단 큰 병원으로 보호자가 어느 정도 몰리는 거는 일종의 그 수요가 분명히 있지 않나, 이게 일종의 트렌드지 않나 싶은데요. 그것도 한번 뒤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동물병원 현실을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저는 소비의 양극화라고 봅니다. 즉 보호자분들이 가치 소비를 중요하게 한다는 얘기인데요. 가치 소비라는 거는 자신이 좋아하는,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가격이나 만족도 등을 굉장히 세밀하게 따져서 소비한다라고 하는 그 성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매일 편의점에서 라면 먹는 사람이 운동화는 50만짜리 운동화를 산다거나, 아니면 유니클로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이 차는 외제차를 탄다거나, 이런 식으로 소비에 대해서 양극화가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주 저렴한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고급의 제품을 좋아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한 사람, 동일한 경제 능력을 가진 한 사람 안에서도 이런 소비를 나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비를 많이 하고, 또 자기가 생각할 때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소비를 줄인다는 건데요. 관련된 뉴스들을 보면 향후 10년 밀레니얼 세대, 여성 세대, 고령층이 소비를 주도할 것 같다. 단 이제 가처분 소득이 낮은 밀레니얼 세대나 여성 세대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 내지는 가치 소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600만 원이면 어때 하면서 샤넬이 가격을 이제 11% 정도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샤넬에 굉장히 사람들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이게 요즘에는 과시가 아니고 자기 만족이라는 얘기가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불화매트는 다이소 4년 만에 매출 2배.
근데 실제로 백화점도 지금 사상 최고 매출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합리적인 소비, 다이소 가는 사람들이 다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저렴하게 사고 싶다는 거니까 합리적인 소비가 확산된다. 또한 부가 양극화되다 보니까 다이소와 같은 아주 저렴한 거나 아니면 백화점과 같은 아주 고가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트렌드인 쏠림과 두 번째 트렌드인 소비 양극화 내지는 가치 소비 중에서 이 동물병원은 어떤가? 실제로 반려동물의 삶도 굉장히 양극화가 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가 앞에서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스케일링도 그렇죠. 아주 저렴한 곳에서는 한 12만 원 정도의 스케일링이 있는 반면에 99만 원 아니 그 이상의 스케일링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나눠지고 있고 수술하러 부산에서 서울까지 많죠. 저도 지금 대구에서 병원 운영하지만 서울에서 수술하고 오시는 분들 종종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사상충은 직접 무슨 말이냐, 예전 같으면 우리가 병원을 오픈한 그 지역 자체가 만약 경제적 여유가 없는 곳이라면 대부분 진료의 평균 수가가 좀 떨어질 거고, 강남이나 압구정동과 같은 이제 보호자분들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곳에서는 아무래도 평균 매출이 좀 높았겠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즉 보호자분의 여유와 크게 상관없이 내가 우리 아이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사상충은 최저로 구매하겠다. 하지만 우리 아이의 치과 치료는 가장 좋은 곳에 해주고 싶다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즉 이제 소비가 양극화된다는 거죠. 하는 사람 안에서도. 그러면서 보호자분들이 그런 가치 소비들을 할 수 있다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요즘 20대들 명품 운동화 유니클로 왜 입나 봤더니 이런 내용도 많죠. 요즘에 많거든요.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명품 운동화를 사겠다. 내지는 3, 40대 굉장히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인데 나 옷은 그냥 유니클로 옷 입을래. 하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메라,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려동물에는 아낌없이 돈을 쓰고 싶다는 게 요즘이라는 거죠. 요즘. 그래서 여기 기사에서 제가 따온 건데요. 반려동물을 내 친구 키우는 A씨. 반려동물이 아프게라도 하면 비용은 100만 원 넘는 경우가 많다. 아이를 위해서 100만 원도 쓸 수 있다. 하지만 마지막 키포인트입니다. 제대로 된 거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즉 정리를 하면 쏠림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쏠림이랑 가치 소비는 현재 지금 동물병원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두 가지인 것 같아요.